어린 시절 추억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만화책의 향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따끈한 이불 속 새콤한 귤, 배 깔고 보던 만화책. 책 넘기는 소리까지 그 추억 다시 함께 느껴보는 건 어때요? 말하지 못한 내 만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하지 못한 내 만화입니다. 저는 말하지 못한 내 만화 테디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인생이 만화인, 만화가 인생인 만화인간 DJ 은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DJ 은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방송 뭐야 방금? 아 죄송. 네. 얘가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아저씨 같았달까? 시작하기에 그만 웃으시고 있는데 예. 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 방송 사고에 대해서 한번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상의 문제. 물론 이건 은모님 잘못이 아니고 그쵸. 제 잘못입니다. 맞아요. 테디의 잘못입니다. 전 없었거든요. 네. 자랑인가요? 저는 아버님 병문안을 가던 길이라. 아버님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퇴원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몇 시 네. 본방 사수하고 있었는데. 네, 막 끊겼죠. 저는, 이 병원이 이렇게 데이터가 안 잡히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끊어가는 등 네. 별.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잠깐 끊었다가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었죠. 근데 많이 버벅거리고 좀 답답하셨을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사고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 자랑 시간 한번 가져야죠. 자랑 시간인가요? 지난주 방송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지난주 방송에 대한 자랑을 해야죠. 자랑할 게 뭐가 있죠? 네, 팟캐스트 다운로드 5월 한 달간의 다운로드가 무려 311회, 와. 유튜브 총 조회수 이게야? 868회. 와. 이 정도면은 한 달 동안 처음 방송한 거 치고 그쵸. 준수한 성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있습니다. 콘텐츠가 만화책이라는 게 네. 막 조금은 낯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엄청 막 먹방, 게임 방송 이런 게 네. 아닌데 이 정도면 저희도 열심히 했다. 네. 얘네 노력했다. 그렇죠.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청나게 저희한테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왔어요. 얼마 전에. 그 팟빵 네. 말씀하시는 거죠? 팟빵 메인 페이지에 주목할 만한 그쵸. 팟으로 저희 방송이 딱 떴죠. 이게 빵 하고 띄워주실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날 떴을 때는 저희가 순위가 원래 이게 100위가 넘으면 순위가 표시가 전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도서 부분에서 카테고리에서 87위? 네, 87위. 87위를 했어요. 저희 그거로 너무 행복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 날로 넘어갔을 때 네. 또 20몇 위가 올라서 63위. 63위. 예. 지금 현재 63위고요. 그렇죠. 녹음일 당일 기준 그쵸. 63위죠. 그리고 전체 순위도 생겼어요. 전체 400위가 순위도 올라가서. 그렇죠. 전체 팟빵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중에서 몇만 개 방송 중에서 저희가 무려 802위. 와 진짜 야, 저희 밑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방송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구독자 수랑 하트 이런 게 저희가 적은데도 네네네. 저희가 단기간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며 이게 다 방송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 생각이 이렇게 막 듭니다. 홍보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엔딩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그렇죠. 은모님 그 MBC 인터뷰권 공중파 데뷔 여러분 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들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MBC 95.9MHz 11시 50분 그렇게 홍보했는데 근데 네. 저 연락 온 사람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라디오 안 듣는데 굳이 찾아서 어. 들었다는 제 아는 동생 그리고 다운해서 받았다는 아는 언니, 오빠 그렇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저희 거기서 둘 다. 저희 방송이 그 살짝 이제
틀어주셨죠. 맞아, 저희 오프닝 음악과 네네. 테디님의 그 어린 시절 네. 두두둑하는 예, 예, 예. 그 멘트. 오글거리더라고요. 저 소름 돋았어요. 네, 소름 돋았어요, 네, 진짜. 어, 제 진짜 목소리가 딴 방송에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공중파. 네, 공중파.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 다 듣고 계시는 그 MBC에 엄청나게 소름. 아, 그러니까요. 11시 50분 딱 황금 시간대. 편집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예.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테디님 목소리가 나온 다음에 제 목소리가 나올 때 제 인터뷰를 이렇게 딱 들어가고 맞아요. 테디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약간 테디님 목소리도 잘 나올 수 있게 신경을 많이 네, 써주신 것 같아서 아,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죠, 테디님께. 저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 목소리가 거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의리. 이것이 음모님의 성은이 만극. 꿇어라 이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동료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기 사줄 있습니다. 겁니까? 꼭이요? 네, 저희가 아까 5월 한 달 동안 이런 성적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쉼없이 달려오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방송들을 했는지 저희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병행하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바꿔가면서 내용을 막 전달도 하고 아무 말도 하고 명장면까지 했던 오늘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노담의 칸타빌레, 두 번째 따끈따끈 베이커리, 네네. 세 번째 목소리 형태까지 저희가 세 개의 작품의 명장면을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네. 약간 복습 코너? 그렇죠. 복습 겸 사실상 오늘만 들으면은 다 들은 거죠? 5월 한 달간 총 4편의 방송을 다 듣는다. 그쵸. 라고 거기다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약간 나오지 못했던 NG 장면들도 살짝 예, 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혹시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저희의 아무 말 대잔치 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사실 저희가 굉장히 편안한 방송 아닙니까? 저희가 뭐 전문적인 리뷰어 방송도 그런 거 아니고. 아니죠. 그럼요. 약간 네.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1부에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막 만화책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사연을 받죠. 네. 저번 주에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 와, 이 많은 사연들을 거의 한 1년 방송하면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약간 허언증 방송인가요? 죄송. 네, 아무튼 사연을 많이 받았고 3가지 사연을 저희가 엄선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약간 우정 관련된 네네네. 그런 사연이 2가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약간 굉장히 가슴 가슴 아픈 아픈 사랑. 사랑에 대한.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김광석님 노래 언급했었잖아요. 그쵸. 김광석님 노래 중에 하나 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맞아요. 네, 그렇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1부에서 사연 듣고, 그리고 사연 신청곡도 저희 듣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총정리, 이렇게 오늘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사연의 나라로 떠나볼까요? 아, 왜 그래? 용용나라로. 비네. 사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은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왜 이렇게 까세요? 저요? 왜? 안 어울리게? 원래. 왜 아니, 그래? 나한테. 아니 뭐 사연 읽는다고 뭐 대단한 거 읽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읽던 대로 하세요. 왜? 나 좀 이쁘게 읽어주려고. 예, 이쁘게 읽으십시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사연은 또 종이로 받았어요. 이게 저희 집 우편함으로 왔어요. 이게. 진짜요? 어머, 누가 보나. 예. 그러게요. 우리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더 이상 끼어들지 말아줄래요?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22살이 되니까 이제 늙어서 하루가 1시간 같아. 26살인 지금도 아직은 하루가 하루 같은데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문득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됩니다. 신청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음. 옛날 이제 1학년, 2학년 때 추억들 이제 한 번씩 이제 곱씹어보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원래 반대 아닌가요? 22살이니까는 하루가 1시간 같다라는데 그러면 너무 바빠서 하루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22살 때가 엄청 바쁘셨던 분이신가?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왠지 내 얘기 같지 왜? 그러니까. 어? 사실 전 지금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지는데 요즘에 또 기말고사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다고 밀려왔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몰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위해서 이틀 만에 대학원 수업과 학부 수업과 이런 프로그래밍 수업을 죄다 몰아서 이틀 동안 해오고 오늘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지금 저녁에 만났는데 네. 4학년이 되니까 바쁘기는 한데 하루가 재밌진 않아요. 저는. 재밌지 않아요? 예. 저랑 되게 반대네요. 저는 예. 전 4학년 되니까 바쁜 것 같지 않고 제가 너무 이것저것 해서 바쁜 것 같고요. 일단 어, 근데 이 이것저것 하는 게 하고 싶은 일을 이것저것 하는 거라서 재밌고 시간이 좀 아쉬워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없어서. 저는 그거에 딱 반대 같은데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사실 예전에는 제가 밴드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영화 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되게 재밌게 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4학년이 되니까 오히려 공부만 하고 학교 공부만 하고 아니면 취업 준비한다고 막 자소서 쓰고 있고 하루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아, 진짜요? 저는 요즘에 방송 일을 하고 이것저것 방송 관련된 뭐 촬영 보조 따라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 하루가 다 가요. 그거 아니면 알바를 한다던가. 네. 그래서 제가 막 취미 활동으로 막 춤도 배우고 기타도 막 치고 이랬었는데 네. 이런 취미 활동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런 좀 더 시간이 하루에 한 50시간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사연 신청자분께서 신청해주신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두 번째. 아,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테디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까는 저희 집 그 우편함으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사연은 정식으로 접수가 된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식으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를 통해서 접수가 된 사연이고요. 익명으로 제보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문마님, 애청자 K입니다. 닉네임은 비밀. 최근 친구가 매우 힘든 일이 있어서 소고기를 사줬어요. 우와. 부러우시군요 지금. 좋은 친구다. 왜냐면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친하거든요. 정말 사주는데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서 이것이 우정인가 싶었습니다. 와, 진짜. 그런 의미에서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 신청합니다. 안 아깝다고 하셨는데. 친구가 고기를 엄청 먹었나봐요. 눈치 없이. 눈치 없이. 적당히 이제 사줄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먹었어야 되는데 소고기 정도 갔으면 적당히 한 2인분 그러니까. 먹었어야 됐는데. 눈치 없이 고기만 좋아하는 친구였나 보네요. 진정한 친구시네요, 우리 K님. 그럼요. 원래 먹을 거 사주면 짱이야. 그렇죠. 먹을 거 사주는 게 짱이에요. 주변에 뭐 먹을 거 자주 사주는 친구 있어요?
먹을 거요? 네. 전 제가 사주는 스타일인 거죠. 오. 친구들한테 뭔가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네. 그리고 저 먹을 걸 항상 달고 사는 아이라서 가방을 보면 지금 과자가 들어있고요. 아, 그래요? 젤리가 항상 들어있고요. 근데 저도 약간 음모님이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밥값을 더치페이 하다가 애매하게 남는 부분 있잖아요. 막 5,000원씩 나누는데 막 1,000원이 남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제가 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뭔가 그것 때문에 막 또 쪼잔하게 막 맞아요. 가위바위보 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거 그냥 제가 내는 편이고 지난주에 저희가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봤잖아요. 맞아요. 진정한 친구. 네.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부모님은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했었고 맞아요. 저는 오랜만에 만났어도 항상 똑같은 친구 그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진정한 친구는 고기를 사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이게 무슨 마무리죠? 저희 방송 이름 잘못 진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한 아무 말. 그러면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한번 듣고 올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놀기만 했던 거 지금 네. 친구가 눈치 없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신청된 흔들린 우정 듣고 왔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사연 은문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세 번째 사연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 방송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감정을 다잡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도 약속하고 부모님도 서로 챙겨주며 4년 동안 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결별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헤어지게 됐어요. 잘 지내다가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혼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신청곡은 또 전 남친이 자주 불러주던 마그튜브의 Marry Me. 하하. 어떡해. 오래 만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가요? 처음 앞부분 사연들은 그냥 약간 말 그대로 가볍게? 그냥 가볍게 네. 아무 말이었는데 아무 말 이건 진짜 사연들이었는데, 사연이네요. 감히 저희가 이거에 대해 결혼 할 수 뭐 있을지. 이런 얘기는 저희가 4년 동안 잘 사귀고 있었다고. 천일이 넘어. 천일이죠.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맞춰가고. 그렇죠. 그래도 이게 1년, 2년, 4년까지 만났다면은 서로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사이가 됐을 텐데 거의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있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빈자리가 너무 네. 이게 항상 당연하게 그러니까요. 4년 동안 아침에 같이, 일어나면 네, 카톡 연락이 오고, 와 네. 있고 그거 확인하고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 때까지 전화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을 텐데 일상이 감정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서로 만나고 결혼까지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헤어지자 했을까요? 남자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부담스러웠나? 아닐걸요. 그럼 뭘까요? 아니 미안했나 여자 측한테?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보다 뭔가 결혼을 요구하는데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기다리게 하기 미안해서 괜히 핸드폰 번호 받다가 번호 누르고 전화를 누를까 말까 고민했다가 서로 보냈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임창정 노래 중에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가사가 뭐 있나요? 그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붙잡고 얘기를 해.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저도 갑자기 임창정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요? 이별 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가사가 이별 후의 그 시간은 지겹도록 더디고 아쉬움도 서운함도 시간 지나면 혹시 잊혀지고 괜찮아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든 해결할 수 없는 거든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해결되기 마련이죠.
개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은. 네. 근데 뭐 결국에는 더뎌지겠죠. 이럴 때 이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슬플 때는 그냥 슬픔에 빠져서 보고 그리고 슬플 때는 그냥 확 울어버리면은 그게 더 해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번 확 울어버리면 이제 감정이 싹 가라앉아서 조금 더 편해진다고. 그거 아세요? 남자는 새 여자에 약하고 여자는 전 남친에 약하다고. 맞아요. 아 이렇게 끊겨서 안 돼. 이거 너무 슬픈데.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지는 날이 오시길 바라며 예, 이분뿐만 아니라 예, 전국에 모든 전국에 계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이별하신 분들, 짝사랑에 실패하신 분들, 이별하신 분들 뭐 등등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노래 띄워드리죠. 메리미 듣고 오실게요. 예.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네, 세 번째 사연이 굉장히 먹먹해지는 사연이었고, 노래까지 듣고 오니까 약간 센치해지네요. 네, 원래 이 밤에 이런 시간에 약간 센치해지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 이런 저희가 근데 원래 녹음을 원래 대낮에 하다가 오늘 또 오늘 밤에 밤에 하니까 더 감수성이. 네, 확실히 노래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시간대랑. 네,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제가 네. 라디오를 좋아하는 게 약간 이런 부류거든요. 감수성. 빠. 죄송해요. 좋습니다. 예. 오늘 사연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한 두세 개 정도 딱 적당히 저희가 일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실 때는 뭐 어떻게 불러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 내용이랑 그리고 번호까지 당첨되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게 뭐죠? 주시 이 상품권 무더운 주죠. 여름날. 그럼요. 딱 맞는 그쵸, 이 시원한 생과일 주스. 할 수 있게 주시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에 당첨되신 세 분께는 저희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처를 꼭 보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가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는 2부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달 동안 했던 노더멜 칸타빌의 따끈따끈 베이커리 목소리의 형태 알짜배기만 쏙쏙쏙 골라서 들려드리는 순서. 사실 저희가 한번 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게 시험 기간이라서 네. 막 힘들어가지고 괜히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네.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런 방송을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랑하려고. 그리고 약간 그때 그 방송 다시 듣고 싶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찾아 듣긴 싫은데 네. 듣고 싶어. 죄송. 네, 2부를 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네. 볼빨간 사춘기의 처음부터 너와 나 처음부터 나와나.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면 나 함께 있으면 love you 보이죠? 글씨를 조금 성스러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대부분 앞에 있는데. 근데 진짜 지난주 그걸 살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몇 개만 그 첫 녹음을 저희가 지금 아주 특별한 곳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진행되는 곳의 위치는요, 바로 놀숲입니다. 그렇죠. 요즘 뜨고 있는 만화책 카페죠. 만화책을 전도해주신 분이 계시죠. 스승님. 약간 권법을 전수해주신 고수님이 거죠. 계신데 정말 상상 못할. 예. 저는 외숙모한테 만화책을 외숙모요. 네네 노담의 칸타빌레입니다. 노담의 칸타빌레.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느낌? 네, 노담에는 진짜 요즘 대학생들 같아요. 어떤 자기 면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성공한다는 하나의 기준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그리고 잘하는 거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고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빰빰빰빰빰빰빰. 아우, 클래식 바보인 저도 알겠네요. 예, 되게 유명한 곡이고 네네 사실 영화 좋아하시는 이거 영화에서 그 어떤 킹스맨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 아닌가요? 그거는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예, 다른 끊겠습니다. 곡이에요. 예, 클래식 아무튼 바보인 저도 아는 노래네요. 예, 편집 맞아요, 포인트 맞아요. 겁나 잘하네. 맞아요. 내 재능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가는 것도 행복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게 있죠.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도 있고. 하고 싶은 거랑 뭐가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느낌이 뭐냐면은 진짜 딱 치아키 같은 느낌이랄까. 그 친구도 분명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네. 유럽에 나가서 더 큰 공부를 하고 싶었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얘는 현실적으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고 그래서 외국을 못 나갔던 그런 한계가 있었잖아요. 저도 느낌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건지 네. 그 틀을 정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인데 네. 그게 참 애매한 경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만화에. 진짜 성공이 무엇이냐, 진짜 뭐 맞는 게 있는 거냐. 왜냐면 의문을 던지는 것 예. 같아요. 저희 독자들한테. 예. 모차르트의 슈만, 거기다 스트라빈스키까지 세 곡이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치아키의 손에 노담의 첫 콩쿠르 연주 리스트가 들려 있다. 하긴 그 녀석한테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지. 노다메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노다메는 예선전에서 이미 관객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치아키는 오랜만에 들은 노다메의 연주에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더 이상 자기 음악에 빠져 연주를 엉망으로 만들던 노다메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오케스트라의 음이었다. 그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새로운 지도교수 에토우의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있었으리라 치아키는 짐작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하는 노다메의 모습은 그녀 스스로의 다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분명 노다메의 연주에서는 무언가 손에 넣겠다는 욕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욕심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 두 곡의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만 남았다. 페트루슈카는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으로 사람이 되고 싶은 꼭두각시 인형 페트루슈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곡이다. 이야기는 축제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삐걱거리는 페트루슈카의 춤 사이로 시작한다. 노다메와 피아노는 마치 러시아 축제에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처럼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갔다. 순간 노다메의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새로운 악상이 떠올랐다. 노다메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연주가 멈춘 것이다. 노다메는 결국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로운 음표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페트루슈카의 기본적인 선율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음악이었다. 당황하기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원래 이런 곡이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연주하는 노다메가 그저 신기해 보였다. 다행히 2악장부터는 원래 음악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주인에게 내팽개쳐져 감옥 같은 방에 버려진 페트루슈카의 분노와 공포는 실패를 예상한 노담의 상실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자유와 사랑을 꿈꾸던 꼭두각시 인형 페트루슈카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연주가 끝이 나자 노담에는 황급히 무대에서 퇴장했다. 심사가 끝났지만 노담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연주를 했더라도 곡을 바꿔서 치는 것은 콩쿠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담에! 도망치듯 대회장을 빠져나가던 노담에를 치아키가 불러세웠다. 노담에! 내년에 나와 같이 유럽에 가지 않을래? 노담에가 그토록 원하던 부탁이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해외에서 좀 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같이 가자.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왜냐니 너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었어? 콩쿠르에 나온 건 그저 상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같이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사양이라고요. 자유롭고 즐겁게 치는 게 뭐가 나빠요? 너 무대에서 피아노 치는 게 정말 즐겁지 않았어? 네, 즐겁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노담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한계에 화가 났다. 인형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육신과 열렬한 사랑을 원했던 페트루슈카처럼 노담에도 자신만의 자유롭고 즐거운 음악으로 치아키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따끈따끈 베이커리. 왠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어디선가 빵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약간 취한 것 같아요. 아, 빵 냄새. 들켰나요? 밥보다 맛있는 자신의 독자적인 빵, 제빵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다루고 있다. 사실 저한테 365일 빵만 먹고 살라고 하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실 이렇게 귀공자처럼 생겼어도 저 입맛은 완전 아재 입맛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무시하면 좋을까요? 이게 실제로도 손이 따뜻하면 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 제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빵을 잠깐 배웠던 친구예요. 근데 걔가 말하기를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예. 빵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프랑스는 바게트. 네, 바게트 길쭉한. 그렇죠. 독일에는 프레첼, 영국에는 스콘, 이탈리아에는 모카치아. 사실 이 빵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도의 난. 아, 인도의 난. 난을 빵이라고 치는지 몰랐네요. 난 맛있죠. 저는 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노래도 한국은 있잖아요. 빵? 아니, 그 난에 관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진짜요? 네. 들어보셨을 텐데. 뭐요? 난 나일 뿐이야.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순 없어. 제정신입니다. 네, 코너 제목하여 내 빵집을 부탁해! 부탁해! 첫 번째 빵으로는 빵집 하면 딱 생각나는 빵이 뭐가 있죠? 식빵? 기본 중에 기본 빵 있잖아요.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단팥빵?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단팥빵. 아, 단팥빵 선수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이 너무나도 예쁜 모양이 예쁜 거 하면은 혹시 도너츠? 꽈배기. 꽈배기?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대가 되는 빵. 뭐죠? 저희가 다크호스군요, 이게. 따따배에서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던 빵. 예. 메론빵을 준비했습니다. 메론빵이요. 아, 메론빵이라는 빵이 실제로 존재하는 빵이군요. 네, 이게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메론빵. 아, 정말요? 네. 파리바게트에 이건 압승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맛으로는 확실히 파리바게트가 이겼다. 빵을 뜯어보면 오. 혹시 뚜레쥬르 빵인가요? 빵타지아 신인전 8강. 주제는 동물빵. 빵타지아 본점 전근을 목표로 이 대회에 참가한 남동경지점의 카와치는
차근차근 성장해가며 이곳까지 왔다. 카와치 화이팅! 힘내라 카와치! 든든한 내 편과 함께 말이다. 됐습니다! 드디어 카와치의 야심작 꽃게 모양 빵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승자는 카와치 쿄스케! 심사위원 쿠로나기는 또다시 먹어보지도 않고 승패를 결정하였다. 쿠로나기씨! 흥분하면 안 돼요. 심사는 해야죠. 왜 카와치는 이겼는데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그의 꽃게 모양 빵에 무언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 바보 자식 때문에 이 움직이는 개빵을 볼 수 없었어. 이건 말이지, 퍼지 케이크의 3배 탄력을 가진 시폰 케이크를 사용해서 말이야. 이렇게 누르면 움직인다고. 귀엽지? 이쯤 되면 빵을 만든 카와치가 불쌍해질 지경이었다. 자, 그러면 빛나는 빵타지아의 신인 베스트 4를 발표하겠다. A블럭 남동경 지점의 아즈마 카즈마. 대전자는 본점의 스와바라 카이. 귀여운 동작으로 움직인다고. B블럭의 신주쿠 중앙 지점의 칸무라 시게루. 칸무리군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눌러봐. 진짜 좋은 움직임이라니까. 대전자는 남동경 지점의 카와치 쿄스케. 제대로 반응 좀 보여줘요. 에이, 귀찮다. 와작. 구. 자, 개다. 개. 이걸로 만족했냐? 자, 차가. 그럼 일정은 A, B블럭 모두 글피에 시작한다. B블럭은 오전 9시, A블럭은 13시부터 시합 개시다. 과제는 자유. 최고로 자신 있는 작품을 기대하겠다. 심사위원 쿠로나기는 시험장의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가버렸다. 손이 이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니 무섭다. 카와치의 개빵. 당분간 가위바위보는 못하겠군. 심사위원 쿠로야기는 카와치의 무시무시한 잠재력에 자존심이 상해버렸을 정도였다. 이는 훗날 진짜 주인공 카와치 쿄스케가 보여줄 거대한 스케일의 예고편에 불과하였다. 제가 오늘 다루는 만화 목소리의 형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게 청각장애 주인공인 여자아이와 되게 그 아이를 괴롭히는 짓궂은 남자아이, 그 둘의 약간 인간관계,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충돌? 니시미야를 다시 만난 이시다는 자살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남은 시간을 니시미야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 쓰기로 하죠. 어린 시절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언어를 모르다가 점점 커가면서 서로 이제 통하는 언어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 과정과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언어라는 게 그냥 딱 그 말하고 쓰고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생각하고 느낀 그런 가치관. 그쵸. 문화 이런 건데 네.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보면은 그동안 나 혼자 습득해온 그런 것들은 은어가 되는 거고 비속어 맞아요. 은어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서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언어는 표준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접근인 것 예. 같아요. 이런 니시미야 주위에는 니시미야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 아이의 가족들이 니시미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서포트를 하죠. 맞아요. 언니는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네. 생각을 가진 아이죠. 네. 강하게 네, 너가 이겨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니시미야 쇼코는 정말 너무 착한 아이예요. 안쓰러울 정도로 착한 아이인데 네. 시다슈야는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아이. 음, 그래서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따 주모자로 찍히게 돼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왕따가 되고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죠. 맞아요. 그제서야 니시미야에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정말 잘못됐구나. 예, 예. 그걸 깨닫고 약간 반성을 계속하면서 네. 자기를 가둬버리죠. 맞아요. 바로 이시다의 짝꿍이었던 우에노라는 여자아이죠. 그렇죠. 이 아이는 어린 아이 시점에서 쟤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사실 또 니시미야가 사실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진 않는 친구였어요. 항상 숨기고 도망가고 양보하고. 근데 괜찮다라고만 말하지. 어떤 점에서는 우에노는 니시미야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내 생각은 이래. 너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싶어. 어, 근데 니시미야는 그때 잠깐 또 도망을 가죠. 맞아요, 맞아요. 극혐했던. 네, 선생님이 저는 정말 네. 싫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어른스럽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니시미야에게 수화로 말을 하는 이시다를 본 선생님. 예. 그 장면을 본 선생님은 이시다한테 너 잘 컸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잘 컸구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네, 그 장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모습의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이시다를 칭찬하는 모습이 그 선생님의 모든 잘못을 약간 미워하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생님 본인이 잘 크지 못한 어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을 인지하고 하는 있고. 예, 그런 대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되지 못한 좋은 어른이 지금 이시다가 그렇게 됐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네네. 진정한 친구가 뭘까? 한 번 봤다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뭐 이런 조건들이 정해져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의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하죠.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대요. 근데 정말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 적다. 진짜 친구는 오랫동안 못 봤어도 딱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진짜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신 콩다람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괴롭히는 친구들은 각자마다 굉장히 이유가 다양해요. 자신이 좀 취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이 친구들의 힘을 좀 드러내 보이는 거죠. 니시미야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자 친구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 책임이야. 아주 쉽게. 그래서 분노를 이제 본인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분노감을 내 안으로 이게 내 거야. 내 안으로 돌리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거든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학교 이런 기관들이 올바르게 취해야 될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고 괴롭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좀 차별을 더 부추기는 발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명장면은 지난번에는 이제까지는 저 혼자서 읽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듀엣 듀엣 드라마처럼 라디오 드라마처럼 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명장면 듣고 잠시 후에 뵐게요. 죽기 직전 사과하기 위해 니시미야에게 찾아간 이시다. 자신의 남은 삶을 니시미야를 위해 쓰기로 결심한다. 그 이후 이시다는 자신이 빼앗은 것 같은 니시미야의 추억을 되찾아주려 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니시미야의 엄마가 그들을 발견한다. 가자. 니시미야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엄마를 따라 나선다. 잠시만요. 5년 전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이시다보다 더욱 뜬금없는 그의 사과에 니시미야의 엄마는 잠시 발길을 멈춘다. 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봤자 행복했어야 할 쇼코의 초등학교 시절은 돌아오지 않아. 힘들게 키운 아이였다. 남편이 떠난 뒤 사랑도 받지 못한 안쓰러운 내 아이.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버텨주기를 바랬다. 하루하루 가슴속에 피눈물이 흘렀지만 더 힘들 그 아이를 위해 나도 버텼다. 강하게 잘해주겠니, 니시미야? 아주머니는 용서하지 않겠지? 다음에 니시미아를 또 만날 수는 있을까? 웃긴 뭘 웃는 거야 지금? 난 웃으면 안 되잖아. 나 자신이 싫어졌다. 옛날 잘못을 용서받고 자기 편한 결과가 나오면 그만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잊으면 안 돼. 미소로 가득했어야 할 쇼코의 시간도 어두운 기억도. 하지만 쇼코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언젠가 잊어버리게 될 것만 같아.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근데 또 두려웠어. 내가 다 망쳐놓는 것 같았어. 만약에 나도 너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일까? 너도 나도 더 행복했을까? 모든 게 내 탓 같았어. 나랑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 미안해. 이런 내게 친구가 되자고 해줘서 고마워, 이시다. 이시다 쇼야, 난 이 자식이 싫어. 언니를 찾아왔을 때 무슨 생각이었던 거지? 자기 만족?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언니의 화난 모습이 이 자식 때문일까? 기분 나빠. 언니를 지키는 건 난데. 이시다 쇼야, 난 네가 정말 싫어. 분명 앞으로도 그건 변함이 없을 거야. 근데 그건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싫다일 것 같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네 사람은 이제 막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하고 있다. 恋をしたのは 예, 오늘 사연부터 하이라이트까지 모두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랑하려고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 자랑 모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6월 12일에 새로운 만화와 함께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만화 뭔가요? 새로운 만화는 이번엔 웹툰입니다. 그렇습니다. 웹툰에서 이제 단행본으로 나온 저희 테디가 신으로 오시는 작가님의 일권신의 초기작인 그겁니다. 그거군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바로 그거. 안 알려줌. 그겁니다. 12일 날 들으세요. 예, 여러분 그거예요. 들었으면 알 거야 이제. 12일 날 그 만화와 함께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